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요 글씨 꼭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체코 원전이 본계약을 앞두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에 폭락이 나왔었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오늘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락했어요. 13% 넘게 폭락하다가 이 물량을 다 바쳤습니다. 밑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그런데 모두가 위기인 줄 알았는데 역대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거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원전주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 근거를 해가지고 원전 관련주 제가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현재 원전에 대한 전망, 그리고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전력과 기술력, 그리고 유망 관련주 리스트까지 수주 현황까지 제가 상세하게 오늘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체코 원전이 가장 컸어요.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연휴를 좀 보내고 왔잖아요. 자, 그 사이에 원래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앞두고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어요. 지금 체코 프랑스 정부 간 협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체코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의 26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하루를 앞두고 제동을 걸었죠.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 보니까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이 두 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지금 나와 있죠? 여기 7일 프라하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의 이러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왜 굉장히 경제과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km 떨어진 두코바니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예상 사업 비용이 약 4천억 코르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에서 실패한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분쟁 해결, 그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우리나라 쪽에서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랑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럽 시장을 뺏기는 거잖아요. 체코 시장에서 이거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 시세 분출 이전 자리까지 빠진 이런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 구간을 강력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물량을 전부 다 흡수하는 모습이 나왔다. 개인들은 손절을 했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역대급으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 자체가 원전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승부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오늘 기관과 외인의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는 뭐다? 단기적 바닥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갈 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요. 이러한 변수가 발생을 하면 대처를 해 나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BHI 주가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 한번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원전 관련주 제가 단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변수죠. 일단은 에너지 패권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오히려 기존 친환경 정책을 전부 다 폐기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에너지 패권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원전이에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이러한 3대 변수로 인해서 원전이 다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갑자기 이렇게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전의 사활을 걸 수 있는 부분도 뭡니까? 핵심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미국, 중동 원전 재건설 및 수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과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다? 장기 전망으로 포인트를 살펴보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수요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대형 국가들은 전부 다 필요로 합니다. 싹 다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되는데 이 전력 인프라를 고치고 나서도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력을 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원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폴란드, 체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신규 수주 잇따르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살펴보니까 APR 1400 등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확대가 기조가 되었고 이제는 산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으로 또 뭐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SMR, 소형 모듈 원전, 한국형 SMR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차기 어떻게 보면 원전 시스템에서는 SMR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의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친환경으로 분류가 됐어요. EU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원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서 ESG 투자 대상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전략과 기술력을 보시면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첫 번째, 가장 빠른 시공을 보이고요. 두 번째, 높은 효율. 세 번째는 안전성까지 인정받는 APR 1400 모델을 상용화한 국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미국의 NRC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원전을 수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을 굉장히 유망하고 관심있게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전략을 보시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펼치면서 내수에 대한 이런 에너지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출까지 겸비하면서 기술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원전을 통해서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합작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현대건설 등 글로벌 인프라를 총 집합시켜서 굉장히 이러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전 수주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바카라 원전 유지보수 확장에 대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나서고 있어요. 한국 수력원자력이랑. 그래서 이번에 체코에서도 협상자가 누굽니까? 체코 원전도 한국 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관심을 크게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폴란드 쪽은 신규 원전 아예 건설 입찰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한전기술, 현대건설, KHNP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경쟁 중입니다. 우리가 일단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한국경 APR 1400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프랑스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아직 다시 한번 이 경쟁 상태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 계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 쪽은 원전 2기 수출 입찰 참여를 일단 진행한 상황이고요. 중국이랑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쪽은 원전 현대화 그리고 추가 건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지금 협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망 원전 관련주 리스트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요 지금 6개가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일진파워, CS윈드, 현대건설. BHI는 주가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외에 리스트를 갖고 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로를 제작하고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수의 최대주로 꼽히면서도 SMR 개발의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핵심 사업이고요. APR 1400을 설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 자, 주가 어떻습니까? 얘도 밑으로 쫙 꽂았다가 물량 다 흡수했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이제 슬슬 월봉상으로도 고점 찍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 나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 이제 주가가 이미 레벨업이 됐어요. 주가 자체가 이미 레벨업이 되었고, 이제는 6만원대에 놀다가 지금 일전에 저항 물량대 7만원, 8만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KPS는 원전 유지보수, 앞으로 원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확장되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고, 일진파워는 원전을 설비 제작하고 있어요. 신규 원전 그리고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이러한 수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파워 조용했죠. 그동안 주가 저점 찍고 이제 슬슬 올라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자 참고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CS윈드 얘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정책주랑도 연관돼 있어요. 풍력이랑 원전을 겸업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은 EPC를 시공하면서 원전 플랜트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BHI 잘 가고 있죠.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주식은 한전기술이랑 일진파워 눈여겨보세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되었다가 슬슬 자 꼼지락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 전력 수급난이라는 이러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은 장기적인 대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 설계 기술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출 확대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측면에서는요, 실적 그리고 기술력이 겸비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 판단이 되고요. 이와 동시에 SMR 그리고 유지 보수 부문도 함께 주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이라 말씀드렸죠? 왜냐? 원전 최대 수혜주예요. APR 1400 원자로 및 주요 핵심 부품 제작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바카라 아닙니다. 바라카 원전. 자, 이어서 전선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구매에서 가장 큰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SMR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2030 상용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수소터빈, 해상풍력, 탈탄소 관련 신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지금 계열사 시너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두산 퓨얼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러한 향후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의점은요, 수주 변동성이에요.
일정이 지연되면 주가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자, 오늘 잘 버텨주는 모습 나왔고, 국내 정치 정책 영향, 원전 정책은 정권 방향이 민감하므로 주기적 모멘텀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업 성과는요, 아직 본격적인 실적 반영 이전입니다. 즉 기대감에 신사업이 올라간 거지 실적적으로는 아직은 증명된 게 없다. 하지만 어쩌다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등에 업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